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집을 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구로구 구로동과 마포구 대흥동, 동작구 사당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값에 대한 얘기들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라든지 뭐 부동산 뉴스를 좀 접하시는 분들 또는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을 아직 좀 갈팡질팡이신 분들은 뭐 매일매일 부동산 뉴스를 접하실 텐데 오늘 또 뭐 분양가 상한제 최고가인 단지가 나왔죠. 네, 바로 이제 원펜타스. 네, 6,750만 원 정도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가 나온 형태입니다. 자, 이게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사실 몇 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직 뭐 종식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없고 사실 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밀가루 파동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밀가루 파동이 나왔을 때 밀가루 값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의 가격대들이 굉장히 폭등했었죠. 그때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 이제 과자류였지 않습니까? 근데 과자류 지금 보세요. 그때 1,000원짜리가 뭐 2,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2,000원짜리가 다시 밀가루 가격이 안정화되고 나서 밀가루 그 과자 가격이 다시 급락하거나 또는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들 뭐 익히 아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저는 우리나라가 좀 과히 좀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폭등한 가격은 잘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건축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둘째치고 건축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우리 이 그 건축 이 제조 원가를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지션인데 인건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계속 오르고 있는 것들은 다들 아실 거고 사실 인건비가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자재값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원재료가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공사 원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내려가기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분상제에 적용이 되었던 단지들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사 원가의 기준에 비한다면 앞으로 아파트에 공급하는 가격대들, 특히나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아파트들의 분담금,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제조 원가가 거의 그대로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은 물론 수요에 따라서 가격의 뭐 높고 고저가 좀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저는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을 특히나 일반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제 일반 분양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시장이 천천히 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이 저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 이후에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바닥 대비했을 때 뭐 1억 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거지만 물론 더 많이 오른 곳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1억에서 뭐 1년, 2년 정도 지났는데 뭐 10억, 뭐 20억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1억 정도 올랐다, 뭐 1억 5천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사실 제가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뭐 작년 11월 뭐부터 해가지고 데이터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이 왔다,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신호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뭐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살 시기가 언제 오느냐 또는 집살 시기가 언제가 좋으냐 또는 뭐 지금 현재의 이런 그 국민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희망사항 그리고 지금 리서치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이슈에 대한 얘기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셔야 될 4가지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상반기도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매물 소화와 신축 공급 부족, 그리고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집을 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살 시기는 언제인 것이냐. 뭐 항상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지역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건강한 조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급등세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조정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의 수요층 자체가 적정선 빠지고 난 다음에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닥에서 계속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집살 시기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기가 제가 한 1년 반 정도에 우리가 막 주담대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 막 5% 막 넘어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시기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시기가 분명히 적응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적응이 우리나라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금리가 어느 적정선 물론 힘들지라도 적응이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수준 자체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났고 이제 또 다시 금리가 다시 좀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대외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접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는 유럽도 미국이 하면 오락가락하지만 유럽 전반적으로 보면 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나 또는 현재 경제적으로나 봤을 때 금리 하락에 대한 그런 시그널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금리 하락이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현물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가 하락한다면 현물은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현물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수요층들의 이런 인식,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미를 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 그 포인트를 또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리서치 결과예요.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전국 아파트값 전망에 대한 얘기들을 좀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죠. 이제 하반기가 이제 6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슬슬 접어드는 것이 하반기인데, 자, 이제 보합권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한 36% 정도 가량 나왔고요. 1에서 2% 정도 가량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32%, 그리고 3에서 5% 정도 가량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7%,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하락을 점치고 있는 것이 한 23% 정도 가량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분의 1 정도가 상승을 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에 일곱 여덟은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마음 자체가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전세 뭐 이런 시장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마음 자체가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차라리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 주택담보대출 2% 금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기 시작한다면 3%, 4%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3%대, 그리고 이제 벌써 2%대의 주담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리가 점점 하락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층 자체적으로는 조금 더 급해지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조금 더 갑자기 변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즌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전국 전셋값 전망도 보시게 된다면 보합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6% 정도 가량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퍼센트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무려 한 70%가 넘고요. 여기도 거의 80% 가까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의 8명 정도는 전셋값도 다 상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설령 매매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더라도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전세가 비율은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갭 투자의 수요층 자체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고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 집 마련 적기를 또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올해 하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수치, 그리고 내년 상반기, 올해를 좀 더 지켜보고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약간 요 정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 지금 이 오르는 폭을 지금 거래량들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강남권에서 특히나 15억 원대 이하의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10억에서 15억 원대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층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이 거래량을 한 번 더 살펴보신다면 실거래가 찍히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런 지역들입니다. 뭐 대청 쪽 라인들, 그런 라인들이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많이 찍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내년 상반기에 오를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반, 특히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오른다의 표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심리 자체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매도 우위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수자가 이제는 골라서 내가 가격을 조금 더 내고를 해서라도 살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매도자분들이 계약금 돌려주고 오히려 배액 배상을 하고 오히려 계약을 취소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도 조금씩 정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의 심리 자체가 상승으로 점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하반기부터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오를 전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의 공급 부족은 정해진 답이에요. 우리가 지난 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었던 그 시기에 미분양이 났었고, 그리고 나왔었던 아파트 물량들도 거래가 안 되고 계속 빠지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 때문에 이제 건설사, 시공사, 시행사들이 지금 이 건설 경기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짧디 짧은 또는 뭐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는 요 2, 3년이라고 하는 요 사이가 굉장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조금씩이라도 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 공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에선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요.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묻지마 투자가 되는 그런 광적인 시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지금은 약간 비율적으로 좀 생각 자체가 부작용이 있을 거야. 뭐 한 이런 것들이 한 어느 정도는 좀 접목이 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지금은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심리가 적용이 된다면 광적인 시장이 됐을 때는 그 미미한 그 비율이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된다면 또 급등하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건축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죠. 건축비 부담이 분명히 지금 현재로도 건축비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가가 지금 나올 정도로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6,750만 원 지금 나왔는데 분상제가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 입지가 중요한 것은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축비 부담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거기다가 인건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하락이 불가능한 시장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밑바닥에서 거래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입지가 좀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이제 불패의 신화가 다시 또 나타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외곽 쪽 라인들 중에서 호재가 있고 교통 호재가 있고 주변에 업무 단지가 생길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빠르게 좀 훑어보실 필요가 있다. 자, 빌라, 오피스텔, 보증보험 물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보증보험 되는 물건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물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사실 이렇게 임대인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시장 자체가. 과거에 임대사업자 왜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 그죠? 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든 거예요. 혜택을 주면서 그냥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누구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혜택을 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취득세 감면이다, 세제 혜택 주겠다 하면서 끌어들였죠. 자, 그런데 23번째, 24번째 정책이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인을 거의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임대인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슨 범죄인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에다 대고 또 이렇게 보증보험을 만들어 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돼가면서 이 임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이 화살 자체가. 자, 지금 빌라, 오피스텔 안 되는 물건들 많이 늘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집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불안하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아파트가 조금 더 안전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특히나 서울 안에서도 빌라도 상당히 많고요. 아파트도 많긴 많지만 빌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것들을 좀 불안해해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다면 오래된 아파트도 가격이 당연히 전세가도 상승하고 매매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미래가 좀 그려지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려지셔야 돼요. 네, 그려지셔야 되고요. 건축비 부담 또는 미분양 사태들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정기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었고 지난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 그리고 이런 임차권, 이런 뭐 임대인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빌라 오피스텔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파트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수요층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축비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또 미래가 생각해 볼 수가 뭐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은 지속이 되는데 점점점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찾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빌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도요.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아파트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딜 가요? 뭐 길바닥에 나 앉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대체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 또한 바닥 시장이 있는 거고 바닥에서 다시 또 반등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파트 못지않게 또 반등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파트는 변해봐야 아파트예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를 세우기 위한 그 토대가 뭡니까? 바로 땅이지 않습니까? 땅.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라 오피스텔은 땅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빌라 시장도 우리가 특히나 서울 안에서는 입지가 좋은 지역들 또는 내가 조건에 맞는 지역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선별 좀 그런 조건들을 잘 따져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선별을 하셔서 그런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반복적인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 뭐가?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 4, 5년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런 시장이 다시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파트도 뭐 사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빌라도 우리가 또 그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자, 서울 수도권 전국 아파트 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서울 등 수도권 분량들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정도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 분양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자, 2020년에서 2024년도 5년간 주택 공급량 86만 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누적되고 있다. 86만 호.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시 또 반전이 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난다면은 사업성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희망하고 수요층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다시 역반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금융 비용들은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공사비도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평이라고 할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도 이제는 아파트 하나만 짓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 뭐 한 지금 6천만 원대 지금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 30평대만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나 분담금 뭐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아래로 하락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수요가 있어도 사업 착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있지만 사업을 착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건이 뭐예요? 뭐 이런 거.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요. 공사비 올라간 것도 있고 금융 비용 올라간 것도 있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지어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3년에서 4년 후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이 표만 보더라도 부동산 114에 나온 자료이긴 한데 점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공급 부족이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냥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은 내수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좋게 만들려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부동산에는 약 2만여 가지의 산업 업종들이 맞물려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하나를 살린다면은 전체적으로 내수가 진작이 되고 이런 활성화되고 그리고 소득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일수록 부동산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현상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해안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 하반기 아파트 매매 전셋값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보합에서 1%대 아니면 2%대의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은 점점 더 커지고요. 또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예견된 현상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적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수 적기가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저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주시고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좋은 내용이겠죠. 자, 무료 세미나이고요. 세미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개인 상담을 제가 순차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대 다수를 하면은 사실 막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이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이 사실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다 내가 뭐 사실 이 수요자이긴 하지만 어떠한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이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냐 뭐 아니면 갈아타기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 궁금하시는 분들 또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지금 당장에 여유 자금이 없어서 아파트는 좀 꿈의 생각인 거고 조금 더 입지가 좋거나 이런 지역들에 좀 뭔가 선투자를 좀 해놓으실 만한 그런 곳이 없는가 적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좋은 지역들 선별을 드려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저희가 선착순으로 개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단위고요. 그리고 장소는 양재역 부근입니다. 아래 나온 전화번호 있죠. 026007-8336번으로 예약 전화를 해주신 다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죠. 내 집 마련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인 상담과 세미나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3억 4천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 선입니다. 자, 구로구는 서울시의 핵심 사업인 선안권 대개조 구상, 그리고 중공업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등으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다양한 호재들이 예견되어 있죠.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선입견 버리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이 적은 금액 가지고 내가 사 놓으신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안정적이면서 투자성과 수익성을 다 확보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무방한 지역이에요. 바로 구로동인데요. 지역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뭐 과거의 선입견에 사로잡히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에 조금 뭐 좀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신도림 외곽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가 그랬던 것처럼 신도림도 그런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도림 어떻습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격 방어도 잘 되고 호재들도 많고요. 영등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의도 가깝고 아래쪽 라인들로의 쥐벨리 라인들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도로망들 가깝기 때문에 신도림 지역이 가격 방어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잘 방어가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예요. 구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에 신도림도 예전에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특히나 중국 분들도 많이 사셨는데 지금 뭐 구로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파트의 외국인들의 대출금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거소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구로동 자체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0억대 이상이에요, 다. 자, 그러면 전세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절반인 정도로 생각했을 때 한 6억 원 정도는 되겠죠. 30평대 국평 기준으로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다른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부천이라든지 인천 이런 쪽 라인을 아니면 금천구 이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 지역은 다시 또 내국인으로 채우게 됩니다. 신도림이 그랬었고요. 앞으로도 이쪽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국면이 맞고요. 땅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중공업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 얼마든지 개발을 한다면 용적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개발 단위 자체가 굉장히 매머드급으로 개발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개발자가 붙으면 이 지역의 땅값은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역도 가깝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신도림역에 GTX 비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고 구로동 같은 경우에 주변리 라인들 서부 간선도로망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용산까지도 6정거장이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주변에 간선도로망 이용하기 편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오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 권력 자체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단위 자체가 상당히 조그만 그런 모아타운 자체가 아니라 큰 2,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들이 탄생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이런 곳들이다. 서울 안에요. 2,000세대 이상 매머드급 단지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거기에다가 역을 끼고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무슨 1기 신도시도 아니고요. 2기 신도시도 아니고요. 택지 개발해서 만드는 그런 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런 매머드급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 안에 커뮤니티라든지 맨파워 이런 세대수의 파워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역세권 1구역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구로역 반경 350m에 있는 곳 중에서 역세권 1구역이 가장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이다. 병원 가깝고 지하철역 가깝고 백화점 가깝고 거기에다가 간선도로망까지도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 가격들과 비교한다면 충분히 수익성과 경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더라도 이만한 지역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 5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과 역세권 재개발이 충분히 시작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7%, 48%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과 신속통합 재개발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후도예요. 노후도가 이 30년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20년에서 30년 된 것은 비율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50%가 넘어야만 입안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조건이 이제는 만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 2년 사이에 건령이 30년 넘는 비율들이 5% 이상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50%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이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35층까지 나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2,500세대 이상 예상이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4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례율 자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경제성을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 가지고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적 1구역 라인들의 면적을 봤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보이실 거고요.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자체가 2021년도에서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3차 주민설명회가 마쳤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지금 얼마나 임박 단계에 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GTX 비노선 신도림역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셨죠? 구로역 한정거장이고요.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GTX의 노선의 개발의 수혜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로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등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업무지구 라인들 직주 운영성 상당히 좋고요. 천지개발과 수준으로 바뀐다면은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 개발 호재에 많고요. 특히나 인프라 시설들,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영등포, 성수동 이런 라인들 보시면 중공업 지역들이 많죠. 지금 그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주상복합 등등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구로도 이제는 굴뚝 공장이 없어지고 그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점 아시고, 자, 1.5룸에서 투룸이에요. 같은 경우에 3억 4천에서 3억 4천5백 정도. 전세 금액이 뭐 2억 2천5백에서 2억 3천 정도 되니까 투자 금액은 1억 1,5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기회다. 임박 단계에 이 정도의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동 장기적인 좀 안목을 바라보시고 비례율 바라보시고 경제적인 부분들과 수익성 둘 다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구로동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로구 구로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 1호선 구로역 이외에도요, 도보거리에 또 2호선 신도림역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GTX 노선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가까운 곳에 뭐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 G밸리 등 업무지구와도 굉장히 근접한 곳입니다.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곳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에서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6억 원 선입니다. 자, 90년대만 해도 이 마포 일대는 오래된 저층과 다가구 주택들이 즐비했는데요. 경의선 숲길이 들어서면서 최근 10여 년간 이 아파트와 숲길 그리고 상권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변모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마포 그랑자이 아실 거예요.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그랑자이, 아현 뉴타운 이런 라인들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했었더라면 네,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지금 솟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에서도 중요하게 될 만한 지역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네, 우리가 그 지역 안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대흥동 같은 경우에 마포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마포는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재개발 투자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마용성을 많이들 찾고 계세요. 네, 그중에서 마포가 이제 마용성이 맞자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용산 쪽, 여의도 쪽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 마포입니다. 광화문도 가깝고요. 지리적인 장점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주변에 공원, 패션거리, 뭐 백화점, 멀티몰, 이런 세브란스 병원,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려줄 만한 주변의 인프라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부동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인근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살고 싶어지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대흥 5구역 라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염리 같은 경우, 염리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구역 지정이 임박 단계에 있는데 이런 지역도 투자 금액이 거의 5억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공덕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쪽 라인들도 거의 5억 원 정도 수준 들어가고 있고요. 신수, 상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신수와 도화 이런 라인들, 공덕, 염리 이런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이 4억 5천에서 5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대흥 5구역은 아직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보시는 것처럼 대흥 5구역이 이 지역이고요. 여기 그랑자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아현 뉴타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요지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죠. 바로 여기가 이제 염리 4구역, 아래쪽으로 염리 5구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랑자이 아파트나 또는 프레스티지자이 아파트들의 가격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내가 비교 대상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주변에 대흥 5구역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차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골목골목들이 많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예전에 우리가 달동네에서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상당하고요.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3월 21일부로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적기라고 하는 거죠. 왜 해제가 됐느냐? 재개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 공공재개발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은 안 하겠다. 그래서 다른 역세권 재개발이나 신속통합을 해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1000세대급으로 예정된 마포권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동의율 높고요. 진행이 상당히 빠르고요. 마포 내 재개발 대비했을 때 투자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주변에가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지역은 3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공실 걱정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택세 미포함 조건을 갖추고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룸이고요. 6억 원 이하이기 6억 원이기 때문에 6억 원 이하까지는 주택세 미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세 임대 시에는 3억에서 3억 1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2억 9천 정도에서 많이 들어가면 3억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대형 5구역 되겠습니다. 자, 인근의 서강대 비롯해서 신촌, 이대 대학가 가까워서 학생 수요 풍부하고요. 경의선 숲길을 비롯한 노고산 근린공원 등 숲세권입니다. 02607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7호선 남성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91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900만 원 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동작구 사당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가까운 지역입니다. 동작구죠. 동작구도 이제 방배동부터 해가지고 뭐 일대에 가까운 쪽 라인들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앞으로 눈에 띄게 많이 바뀌어질 그런 지역이라는 거. 자, 이 지역에 오래된 주택들이 변모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 지역대들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투자 금액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비교 대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 업무지구 가깝고요. 용산 가깝고요. 무엇보다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된 이후에 17년도인가 개통이 됐죠. 개통된 이후에 서초와 교대, 테헤란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진 그런 동작구다. 사당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수역 쪽 라인으로는 통합 환승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단지들과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의 개선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남권의 접근성이 워낙에 좋아진 곳이니까 이런 지역은 재개발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좋은 매력 있는 지역이다. 자, 그리고 남성역 주변으로는 남성역 역세권 정비 사업 높은 재개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지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런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들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고 주변에 이렇게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하고 빈집들이 있는 것들로 보아서 이 지역들은 필수적으로 재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협소한 이런 도로망들을 가지고 있죠. 도로들이 워낙에 좁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기. 지금 점점 차는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도로폭은 그대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재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뭐 경사 구간들이 많고 위험 구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이런 계단들 차량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계단들이 많이 있고 이런 지역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20, 30년 전에 봤던 동네들이 지금은 다 재개발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당동 일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침수가 일부 진행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무조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해제를 하고 이 지역의 역세권 재개발로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현재 재개발을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 강남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20분대 이내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성 상당히 좋고 역세권 활성화 지역으로서의 사업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그래서 재개발 활성화 지역으로서는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노후도, 진행력, 사업성 그리고 경제성과 안정성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경제성 그리고 사업 투자성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인지는 금액에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방 3칸인데요. 3룸이에요.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4억 9,900에 지금 현재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전세가가 3억 6천 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 가지고 동작구 사당동에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사당동 되겠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소개해 드릴게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7제곱미터에서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원 선입니다. 자, 마지막 서초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강남 3구 중에 하나죠. 인프라 좋고 주변에 업무 단지 많고 그리고 교통 좋고
뭐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서초구이니까 그 부분들은 괜히 나온 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은 남부터미널역 인근의 서초동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모아타운으로서의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참고하시고, 강남 3구는 재개발이 안 돼요. 정비 기반 시설 자체가 상당히 잘 꾸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북과는 달리 정비 기반 시설, 특히나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또는 뭐 주변의 생활 여건들 또는 주변에 이런 블럭들이 또 사도길이 별로 없고 이렇게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듯반듯하고요. 그래서 강남 3구에서는 모아타운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시기적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또 재개발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역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역세권 재개발 이런 것도 가능한 지역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아타운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강남 3구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이 지역은 토지거래와 과제를 묶이기 시작하면서 인근 일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남부수안로의 R&D, 테헤란로의 벤처 산업벨트, 그리고 봉은사로의 K뷰티 성형의료 관광산업벨트 등등등 굉장히 업무지로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대형 업무타운들, 산업벨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물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 이런 등등도 많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뭐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터미널, 교통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하철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죠?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살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 업무지로서의 임차 수요를 받기도 상당히 좋고, 보시는 것처럼 남부터미널 쪽 라인들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요, 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의 개발이나 강남 상권과도 상당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서울 교대의 임차 수요, 법조타운의 임차 수요, 성모병원, 백화점 등등의 임차 수요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살면서 살기 좋은 그런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남부터미널역 반경 주변으로 4-1에 지금 현재 개찰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런 쪽 라인들이 350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자면 역세권 재개발도 가능하지만 이 지역은 노후도가 지금 현재 만족되어 있고 면적 자체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서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이 지역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오롱 부지의 또는 롯데칠성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보다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경부고속도로 개발 같은 경우에도 서초 IC 옆에 붙어 있는 동네가 서초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히나 이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지역은 좌우가 서초동과 강남, 서초구와 강남구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이렇게 변모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보시자면은 미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미래가치 좋습니다. 풍부한 임차 수요 가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방 3칸이고요. 매매가는 한 5억 원 정도, 그리고 전세가 4억 원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지역은 1억 정도 가지고 투자해 놓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서초 IC 가깝고요. 경기 남부 접근이 수월한 곳입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